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기세가 무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북한은 이제 그냥 딱 찜통 속에 딱 집어넣은 것 같고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살벌합니다. 한번 그 석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최대 약점은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GESO, Global Energy Security Order. 이 중에서 에너지 안보란 용어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트럼프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약간 개념화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을 지배해온 제일 키워드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시큐리티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글을 쓸 때는 주로 오일 디펜던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계 에너지 안보가 깨지면 미국은 망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에너지 안보를 디자인하고 그걸 지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속에서, GESO 속에서 때로는 비싸게 석유를 사고 때로는 싸게 석유를 사고, 그래서 이 질서 자체가 미국의 작품이고 미국이 이 질서의 유지에 얼마나 명운을 걸어왔는지 실감을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원전을 많이 지은 나라도 아니고요. 전기도 주로 가스나 석유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동차도 미국은 엄청나게 자동차도 많이 굴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용차 같으면은 디젤을 허락을 안 하잖아요. 수용차들 보면 미국 가면은 SUV까지도 전부 휘발유로 돌아가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러죠. 대기오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 석유 안보가 깨지면 미국은 망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결국 미국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 아래 도표를 보세요. 여기 도표 중간에 이게 1970년인데 거기 빨간 선이 딱 커져 있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곡선이 가파르잖아요. 이게 미국의 석유 수입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1970년경에 연 한 5억 배럴 정도 수입하는 선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0만 배럴 이상 하는 그런 선을 깨뜨린 거죠. 그전에 미국은 거의 자급자족이었어요. 이 석유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이 선을 깨뜨리고 나서 이게 폭증을 합니다. 70년 이후로. 이 석유 수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수입선이 되는, 그러니까 한 5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선이, 이 수입이 폭증을 하니까 이러면은 그 수입하는 그 지역인, 말하자면 특히 이제 중동, 이 지역의 안보를 미국이 상실하게 되면 이게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유국 오펙을 섬기는 거고 서유럽을 받들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오펙을 섬기면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게 되거든요.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으면 서유럽을 받들게 돼요. 이 세 가지가 한 패키지입니다. 오펙 섬기기, 서유럽 받들기,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기. 그 결과는 아랍은 버릇이 없어졌고요. 스포일드 아랍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알카에다도 누가 됐어요.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왕가 쪽에서 됐어요. IS도 누가 됐습니까?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돈을 댄 거예요. 서유럽은 배은망덕해지죠. 트레처러스하게 되죠. 왜 그러냐? 미국에 대한 태도가, 야, 너희가 우리 홀대하고 러시아랑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요, 이 중동 지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특히 옛날 소련 때는 예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지역에서 말하자면 터키 딱 지나면, 터키 시리아 딱 지나면 그게 바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석유도 나겠다.
중동도 가깝겠다. 중동에 작업할 것도 많이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진다고요. 가키해진다고요. 버릇없는 아랍, 배은망덕한 서유럽, 교만한 러시아. 이거를 이제 이 삼각구도를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미국이. 그게 50년 동안 떠받들고 살았어요. 표해 보세요. 저렇게 석유 수입이 폭증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옆에서 이제 끼고 키운 거는 오냐오냐 하면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과대망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미국을 제끼는 그런 1등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세계 질서를 디자인할 수 있다. 자기가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 중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 50년이죠. 오펙 섬겨야죠. 서유럽 배은망덕한 거 다독이면서 가야죠. 교만한 러시아는 주적으로 겨냥을 해서 견제를 해야죠.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과대망상 발작 증세가 심해지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지난 50년이. 이게 이제 이제 상황 반전이 온 게 의외로 굉장히 늦은 때에서 왔어요. 이게 2016년에 왔습니다. 이 셰일 혁명을 볼 때는 혁명이란 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이라는 두 글자가 중요합니다. 셰일 혁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미국 셰일 오일의 그 생산 원가가 이 유정 오일의 생산 원가 중에 가장 싼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사우디 유정 오일의 생산 원가랑 같은 급인 거, 그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그거를 셰일 혁명의 완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2016년에 일어납니다. 이 자세한 내막을 알려면 미국 셰일의 특징을 좀 알아셔야 돼요. 광상의 그 형성된 그 땅이 형성된 셰일층이 형성된 과정을. 이게 미국 셰일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해양 셰일이에요. 마린 셰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북미, 남미 대륙이 아프리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수억 년 전에 이게 이제 바다를 이제 표류해서 지금의 미국, 지금의 남미 위치에 왔단 말이에요. 이 표류해서 올 때 이 어떨 때는 좀 낮아져요. 낮아지면 지금 그림의 이 불구죽죽한 데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바닷물에. 또 어떨 때는 높아져요. 그럼 이 불구죽죽한 데가 땅 위로 지금처럼 솟아오른 거예요. 또 좀 표류해 오다가 또 낮아지면 물에 잠겼다가 또 땅 위로 솟아올랐다가 이 물에 잠길 때마다 셰일층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 레이어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 셰일 광상의 특징은 다른 나라 셰일과 달라요. 다중 레이어, 굉장히 층. 이게 다른 나라 셰일들은 호수 셰일이에요. 레이크 셰일이에요. 그래서 층이 얇고 단층인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한 개 층이 두껍고 이게 다중 레이어예요. 이게 미국 셰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개발하는 기술이 완성된 게 2016년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3차원 실시간 사이스믹 영상 기술이에요. 개발하느라고 땅속에 1000m, 2000m, 3000m 로봇 넣어가지고 쫙 파고 내려가면서 그때 그 암석층이나 상태를 계속 음파를 때려가지고 그 파동을 때려서 반향파를 받아들여서 그 지층의 성격을 파악하는 걸 사이스믹이라 그래요. 특별히 지중 반사파라는 지중 반사파 탐사 방식 이런 뜻이죠. 사이스믹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중에서 파동을 때려서 반사해서 나오는 거를 영상화 시켰는데 그게 한참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영상으로 막 뜨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옛날엔 컴퓨터가 집처만 하니까 현장에 못 가져가는데 이제 싸졌고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막 물론 이제 싸졌다 그래도 우리 노트북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노트북 한 20-30배 가격은 해요. 아무리 싸져도.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현장에 막 10대 20대 집어넣고서 여기저기 구멍 뚫어가면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구멍 뚫어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 다층 탁입니다. 수직으로 한 구멍 파서 여기 실층 하나 있네. 거기로 쫙 몇 킬로 옆으로 쫙 여러 가닥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실층 하나 있네.
또 옆으로 몇 가닥 쭉 보내고 또 그 위에 쉘층에 옆으로 몇 가닥 쫙 보내고. 그러니까 일주 하나의 기둥에 다층,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다기 여러 가닥 보내는 거. 그래서 일주 다층 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게 2016년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의 석유 생산 가격만 따진 거고요. 그것도 이미 사우디 수준까지 갔는데 거기다가 보너스로 붙는 게 있잖아요. 소비지가 바로 옆이네. 보세요. 소비지가 다 옆이잖아요. 물류비용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도시지역들이니까 거기 저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뭐하고 발전소. 근데 이 셰일에서 이제 그 석유를 빨아 올려가지고 석유를 걷어내다 보면 가스가 부산물로 생겨요. 그 부산물인 가스를 이제 팔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에. 도시가스로도 팔 수 있고 발전소로도 팔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16년에 이게 완성된 겁니다. 이 기술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이거. 글쎄요. 꽤 오래전에 설명드렸는데 몇 달 전에. 이게 일주 다층 닭이라고요. 하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면 층이 셰일층이 저 색깔 진한 거 하나, 둘, 셋이네. 3층이나 있네.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한 층마다 여러 개 또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파이프가 막 그냥 한 46k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라고요. 이게 미국서 이제 2016년 중반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기술이. 그러면서 게임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9월 25일 날 트럼프의 일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제 유엔 연설을 하는데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오펙을 통째로 비난을 해요. 미국 대통령이. 옛날 같으면 오펙 무서워서 그런 짓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야 오펙 말이야. 너희들은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안전보장을 얻으면서 석유 가격을 조작해서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 Ripping us off. 우리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그거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 우리도 이제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다. 이거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로운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네오게소를 선언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그때 언론이 얼마나 한심했냐. 그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실없는 소리로 시작하니까 그 대표단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거 이용을 해서 처음 한 20-30초 일어난 일인데 트럼프가 유엔에서 저 혜택 없는 짓 했다가 저런 거리가 됐다. 조중동부터 그렇게 비웃었다니까요. 이 사람 그때 한 말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America, we believe strongly in energy security for ourselves and for our allies. We have become the largest energy producer anywhere on the face of the 한마디로 earth. 말하면 The United States 너희가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안전보장이 얻으면서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 가만 안 두겠다. and natural gas. 앞으로 세계 석유 시장, 에너지 시장은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 소리예요. Are as usual ripping off the rest of the world.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를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거다. I don't like it. 그리고 너의 안보에 대해서 돈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Defend many of these nations for nothing. 그러니까 They take advantage of 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not good.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국내 언론들은 다 비웃었어요. 트럼프가 헛소리해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아니 유엔 연설에서 석유 산유국 회의 오펙을 싸잡아서 착취자라고 비난할 정도의 연설이었는데 그게 비웃음의 대상이냐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으스스한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국내가 참 이 지식층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때 한 자락 깔고 나서 바로 이란 길들이기가 진행될 때란 말이에요. 요 연설보다 5개월 전에 미국이 이란 핵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한참 판문점에서 쇼할 때, 미국 입장에선 좋죠. 그래, 너 판문점에서 쇼해갖고 김정은이 평화 드라이브로 끌고 나와봐, 대화 드라이브로. 그래서 북한이 저기 뭐 핵 안 까고 미사일 안 까고 시간 좀 벌 동안 우리는 중국 무릎 꿇리고 그리고 이란 무릎 꿇릴 거야. 얼마나 문재인이가 이뻤겠어요. 저래도 이뻐 죽겠네. 제가 보통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들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문재인이 그때 이쁜 짓 해준 거예요. 미국한테 시간을 벌어줬다니까. 시간을. 2018년 11월에 미국이 이란의 석유 금수 제재를 발표를 하죠. 왜냐? 중국을 2천억 달러로 딱 겁박을 해놓은 상태거든. 2천억 달러로 겁박한 날이 그게 언제냐? 문재인이 평양 간 날 아니에요. 새벽에 9월 18일 날. 겁박해놓고서 이제 중국 딱 수갑 채울 준비 끝냈으니까 이란에 대해서 석유 금수 빵 때린다고요. 그럼 금수 때리면서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해요. 금수 제재 유예국을 8개 국가를 제재를 금수,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란으로부터 석유 계속 사도 된다라고 8개 국가를 풀어줬어요. 그게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제 사실 우리 날짜로 뭐 5월 2일이에요. 저쪽 현지 날짜로. 우리 날짜로 이제 5월 3일이 되겠죠. 내일 금수 제재가 이제 유예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그걸 좀 보기 전에 폼페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폼페오가요. 자, 이런 얘기죠. 이란 석유 한 방울도 수출 못하겠다. 제로라는 용어를 써요. 제로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아야툴라와 그 꼬붕들, 크로니라는 게 이제 꼬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개 발표인데 이렇게 해요. 아야툴라 and his cronies. 이렇게 나와요. 니들 알아서 처신해라. 우리가 석유 한 방울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거는 아야툴라와 그 꼬붕들의 행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서 우린 4가지 요구한다. 딱 밝혀요. 하나, 첫째 핵 포기해라. 둘째, ICBM 포기해라. 셋째, 테러 지원 포기해라. 넷째,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6명을 석방해라. 미국 시민이 한 6명 정도 억류되어 있어요. 그중에는 중국계 미국 시민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역사학. 그래가지고 이게 왕 박사인데 왕씨인데 이 왕서방이 이제 이란에 가서 페르시아 역사 거의 페르시아니까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덜컥 이제 미제 간첩으로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란계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나머지 5명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서방까지 해서 6명입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이거 좀 풀어내라 이거요.